자, 관세율품의 상품화 이제 본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칙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 기본 강의는 아니지만 통칙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수준으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좀 정리를 해두시고 통칙이 쉽다면 쉬운데 끝까지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통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들어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 시험 칠 때도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통칙을 학습하실 때는 물론 이 각각의 통칙도 중요하지만 통칙 전문 그대로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설서 내용을 같이 보셔야 돼요.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 문제 구성으로 되죠. 예. 그 내용을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뭐 10점짜리나 50점짜리 문제로 구성도 가능하고 아니면 서로 비교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되게 지엽적인 부분을 갖다가 물어보면서 이게 과연 어느 해당하는 통칙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해설서를 그냥 당연히 학습을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통칙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1호부터 6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호가 있긴 한데 7호는 그냥 국내에서 정하지 않는 건 뭐 해당 통칙을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그냥 하나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7호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자, 가장 중요한 1호 최우선 분류 원칙이라고 우리가 하죠. 예. 통칙은 뭐 법적인 특성 당연히 법적 목적상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세율표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헌법적인 존재다라고 다 아시고 계시죠. 관세율표 전체에 대해서 이 통칙이 적용되는 거다. 개념을 잡으시고요. 자, 최우선 분류 원칙 1호부터 호의 용어와 주규정에 의해서 물품을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대원칙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통칙 2호는 약간 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분류 원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호의 용어는 굉장히 간단하게 호의 용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의 용어를 보면 이것보다 조금 뭐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되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완성된 물품으로 봐주고 호의 용어를 적용해서 해당 호에 분류를 해주자 그런 원칙이죠. 자, 그다음에 3호는 경합하는 호가 있을 경우에 하나의 물품이 여러 군데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그럴 때 어디로 분류를 할 것인가. 자, 4호는 뭐 이렇게까지 분류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냥 가장 비슷한 곳에다 분류를 하라는 그런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1호부터 4호까지를 고려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 외적인 부분, 포장과 관련된 부분은 통칙 5호. 그렇죠? 그 다음에 자, HS가 총 6호까지 6자리까지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4단위까지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단위, 6단위까지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제 6호까지 이렇게 총 6가지 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호 같은 경우는 HS가 CCCN 시절에는 4단위였다가 HS 협약으로 넘어오면서 4단위로 분류하는 건 좀 물품이 너무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HS 넘어오면서 6단위로 변경이 되고 6단위 만들면서 6호를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칙 1, 최우선 분류 원칙. 교재는 제가 굉장히 좀 요약을 해놨어요. 본문 부분에는 굉장히 요약을 해놓고 문제풀이 부분에 제가 해설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요약한 부분하고 해설서 문제풀이 부분에 제가 넣어놓은 그 부분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통칙 1 최우선 분류 원칙 한번 보시면 자, 이 표의 부류 절의 표제는 첨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한 부분 끊고 자, 법적인 목적상 품목 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분야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나 주에서에 의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은 통칙 2부터 이제 적용해서 분류를 해라. 자, 그래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이제 호의 용어, 그다음에 주에 따라서 물품을 분류하라는 것.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부분은 이 통칙이랑 자, 호의 용어, 그다음에 주 규정.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다 학습을 제대로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통식이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해서 써 있는 내용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표제 이런 부분, 표제 참조에 의한 부분이다를 해서 내용을 쓰고 거기에 나온 어떤 예시를 들어 설명하여라라는 문제가 기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해설서에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잘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최우선 분류 원칙이다. 이걸로 분류하지 못하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통칙 2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라라는 것. 자, 통칙 1은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예, 제 교재를 보시면 각 통칙별 해설서 요약, 그래서 통칙 1에 대한 내용. 제 교재를 보시면 제가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각각 이제 끊어놨습니다. 끊어놨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해설서 내용을 좀 압축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이 표랑 제 문제풀이에 이제 해설서 내용 제공해드린 거 그거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조 편의 예시다라는 것, 그다음에 어떤 호의 용어와 주에 의한 분류, 자 이런 것들 뭐 아실 테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통칙 2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통칙 2는 약 호의 용어에 대한 좀 범위를 넓혀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했죠. 불완전, 미완성, 미조리, 분해. 자, 뭔가 우리가 좀 완전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시됐을 때, 수치를 팔 때 이걸 보고 어느 정도 그냥 완성품으로 봐줄 수 있는 상태의 것이라면 그냥 완성품으로 우리가 봐주자라는 어떤 그런 원칙이죠. 그래서 보시면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불완전, 미완성. 불완전이랑 미완성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불완전한 것, incomplete, 미완성, unfinished. 약간 이제 아직 마침이 안 된 거, 끝내지 못한 상태. 불완전한 건 약간 뭐가 좀 빠져 있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이제 불완전한 같은 경우는 안장이 없는 자전거 뭐 이런 거 예시를 많이 들어요. 자전거가 있는데 안장이 없어요. 뭔가 좀 불완전하죠. 하지만 이 안장 하나 없다고 해서 이거를 그럼 자전거를 안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미완성, 이것도 볼트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아직 나선 가공이 되지 않았어요. 나선 가공만 하면 이제 볼트가 될 건데, 자, 그럼 이거를 볼트로 봐줄 건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런 게 왜 발생하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분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의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필요한 국가가 수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정밀한 가공을 하는 어떤 그런 식의 가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상태로 수출입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럼 어떻게 봐줄까? 어디까지 봐줘서 인정을 해주고 말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웬만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완성품을 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본질적인 특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또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각각 그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따로 어떤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 이런 것들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그건 해당 호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통칙 2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자, 미조립이죠.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을 본다. 자, 여기 가로가 있으니까 이거 빼고. 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 완전한 물품도 포함되는 것을 본다. 중복이 됐네요. 자, 어쨌든 자, 미조립, 분해 물품도 그냥 완성품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이 통칙, 통칙 2를 말하는 겁니다. 통칙 2.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통칙. 이 통칙에 따라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 분류되는 것.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약간 불완전한 물품이죠. 불완전. 미완성인 물품도 지금 이 통칙을 적용했더니 완성된 물품을 봐줄 수 있다. 그럼 지금 좋아. 그럼 완성된 물품을 봐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조립되거나 분해된 거예요. 그럼 어차피 완성품으로 우리가 보기를 한 게 미조립되거나 분해됐으니까 이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완성품으로 그냥 똑같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미완성도 약간 뭔가 못 미치는데 여기서 미조립 분해 더 못 미치는, 완성품에는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게 이거 적용하고 이거 적용했더니 너무 못 미치더라. 완성품에는 한참 못 미치더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완성품으로 보기로 했으면 미조립 분해 따지지 말고 그냥 완성품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자, 미조립되거나 분해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물류, 운송 이런 거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가공, 조립 가공 같은 거 이런 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부피를 줄여야지 많이 우리가 한 컨테이너에 많은 물품을 실어서 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처음부터 아예 미조립 상태로 다 대부분의 물품들이 다 그렇게 설계가 돼서 아예 나옵니다. 조립 가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탁자, 다리, 상판 따로, 다리 따로 막 이런 다 분해돼서 볼트, 너트 들어있고 패키지로 딱 돼서 아예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피가 굉장히 적죠. 그런 것들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각각 나뉘어 있으면 조립이 되지 않은 상태면 이걸 그러면 그냥 이거는 목재 상판으로 보고 목재 판재로 보고 이거는 다리는 뭐 철제의 어떤 그런 부품으로 보고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건 책상이다. 네. 테이블이다. 라는 거예요. 자, 분해는 완성된 상태의 물품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완성된 물품이었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물류, 운송을 위해서 분해를 시켜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한 것 분해하면은 적어지겠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원래 완성된 것을 분해한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완성품이다. 자, 통칙 이 부분. 자, 그래서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 여기에 대한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특성이 중요하죠.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면 그냥 우리가 봐주자. 자,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 있어요.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 네. 자동차 수출을 하는데 타이어 빼놓고 타이어는 뭐 알아서 사서 끼워라 뭐 이런 거죠. 타이어 빼놓고 수출을 해요. 그럼 이거를 지금 약간 불완전하죠. 네. 불완전한 상태인 겁니다. 타이어만 끼면 완성품 차로 볼 수 있는데 타이어 없다고 해서 이거 차로 보지 말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 정도는 타이어 그냥 소모품인데 이런 건 없어도 상관없다. 네.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타이어 정도? 그래 뭐 소모품 정도 이런 건 없어도 돼. 하지만 엔진이 없다면 다 있어요. 타이어가 다 있고 외관은 멀쩡해요. 근데 엔진이 없다? 이러면 이제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따져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 제시된 어떤 사안마다 이 불완전
한 것에 대한 완성품을 볼 수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각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예시로 가장 많이 드는 게 이제 블랭크 음료수 병을 만드는 블랭크 해석서에 나오는 어떤 얘기인데, 자,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뚜껑까지 함께 있는 이 약간 시험관처럼 생겼죠. 이걸 갖다가 여기에 물도 지금 담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 생긴 몰드에 넣고 이걸 넣고 뜨거운 바람을 주입해서 팽창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게 팽창이 되면서 만들려고 하는 그 해당하는 모양으로 딱 제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페트병 같은 거 만들 때, 음료수병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블랭크 상태의 것을 수입을 해다가 각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맞는 걸로 제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블랭크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그냥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병으로 분류를 해주죠. 자, 이런 것들 해석서에 있는 내용이 일단 잘 한번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완성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반가공품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블랭크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블랭크. 자, 반가공품. 블랭크라는 용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문으로도 그냥 블랭크에 대해 설명하여라 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문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반가공품에 대한 정의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대략적인 어떤 지금까지 왔던 어떤 그런 정의를 살펴보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자,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 시험관 같은 상태의 블랭크 최종적으로 물병을 제조를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였고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뭐 물병으로 사용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우리가 완성품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닌 겁니다.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다. 자, 이 물병의 대체적인 윤곽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조그만 팽창을 시키면 되는 수준으로, 심지어 물도 들어가죠. 물도 들어갈 수준으로. 자,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함을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다. 자, 이걸 수입해다가 이 물병을 만들 거지 이거를 수입해다가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진 않겠죠. 만약에 내가 플라스틱 원재료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플라스틱 원재료를 그냥 직접 수입을 하면 되지 굳이 이걸 갖다가 녹여가지고 플라스틱 원재료를 얻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입해서 당연히 이걸 만들 겁니다. 완성품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완성품이 정해져 있는 상태. 뭘 만들지 않은 상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볼트 같은 것도 나선 가공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선 가공만 하면 볼트가 되죠. 이걸 갖다가 나선 가공 되지 않은 볼트를 가져다가 내가 뭐 철제의 어떤 원료 철을 뭐 얻기 위해서 이걸 수입한다? 그럼 이상하죠. 이거는 그냥 볼트를 만들 겁니다. 자, 완성품이 정해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 우리가 반가공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반제품이란 또 용어가 나오는데 이 반제품이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반제품, same manufacture라고 해서 반제품이 뭐냐면 주로 이제 15부 쪽에 아니면 39유나 뭐 46쪽 이런 쪽에 이제 있는 것들인데, 자, 봉, 선, 관, 판, 프로파일 이런 거 있죠. 자, 봉, 선, 와이어. 자, 관은 중공에 있는 거, 그렇죠. 판, 프로파일은 이런 형상이 아닌 나머지 것들 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보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완성품이죠. 하나의 완성품입니다. 하나의 완성품이고 해당 호도, 해당 HS 코드도 다 각각 분류가 다 되어 있고요. 이걸 갖다가 근데 뭘 만들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반가공품이랑 반제품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반가공품은 어떤 완성품의 윤곽을 대충 다 갖고 있고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완성품인데
하지만 이걸 갖다가 응용을 해서 뭘 만들지 모르는 상태. 철판 갖다가 프레스기로 눌러서 자동차 차체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기계의 어떤 외관,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자르고 붙이고 용접하고 해서 어떤 기계 같은 걸 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될지 모르는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반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가공품과 반제품을 좀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자, 그림 보이시나요? 자, 이게 약간 말씀드린 물병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블랭크, 물병 제조용 블랭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관이죠. 그다음에 이건 철제 판을 갖다가 코일상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놓은 겁니다. 테이프처럼. 자, 반가공품은 완성품의 형태를 거의 갖췄다. 이거 조금만 넓히고 하면 물병이 되겠죠. 그다음에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 자, 뚜껑 닫고 사실 이 상태도 물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추가 가공 정도, 한 단계 정도, 뭐 한 단계나 뭐 두 단계 정도 추가 가공만 거치면 완성품이 될 것.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이걸 완성품을 보고 우리 완성품의 호에 분류를 해주자. 그게 핵심인 거고요. 반제품은 해당 반제품 각각 뭐 봉성, 관, 판 뭐 이런 것들 반제품 형태로 다 제작.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완성품으로도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반제품 자체가 그리고 해당어도 존재하고 그리고 완성된 물품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반가공품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가공도 이걸 한 단계 뭐 두 단계가 아니라 뭘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추가 가공이 남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로도 구성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통치기 이 부분. 통치기 가에서 중요한 거. 자, 미완성 미조립.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 자, 불미 미분 뭐 이렇게 외웠는데 어쨌든 본질적인 특성 갖춘 거면 완성품으로 봐주자라는 것. 그다음에 이 통치기 가를 적용해서 완성된 물품을 분해하고 미조립하더라도 그거는 더 못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차피 완성품으로 봐주기로 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완성품으로 보자라는 게 통치기 가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의 차이 좀 알아두시고 불완전은 뭐 자동차에 타이어가 없다든지 그런 것도 약간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안장이 없는 자전거 뭐 이런 것들. 미완성은 끝나지 않는 상태. 자, 미완성에 이제 물병 물병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나선 가공하지 않은 그런 볼트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날을 가공하지 않은 어떤 이런 칼 같은 거 여기 이제 뭉툭하게 되어 있는 이 날 가공을 하면 이제 칼이 되는 거죠. 날 가공을 하지 않고 아직 뭉툭하게 되어 있는 상태. 칼의 형상을 다 갖추고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미완성이다. 미완성을 볼 때는 항상 반가공품, 블랭크 얘기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블랭크도 해설서에 어떤 예시라든가 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블랭크를 보면 또 반제품을 꼭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불완전 미완성, 블랭크, 반제품까지 한꺼번에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미조립 분해 물류 운송과 연관이 많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미조립 분해는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뭐 사용된다기보다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CKD, SKD 뭐 이런 형태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이렇게 물품을 하나의 완성품을 분해하는 어떤 그런 단계 분해해서 수출입을 하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넉다운을 얘기합니다. 컴플릿 넉다운, 세미 넉다운. 그래서 뭐 완전 분해. 이거는 약간 반 정도 모듈화된 형태의 어떤 분해.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용어고요. 자, 어떤 자동차를 한 뭐 2만 몇 가지의 어떤 부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분해해 가지고 만약에 자동차 100대를 우리가 수출을 한다. 뭐 수출을 한다 하면 이거를 다 나눠서
각 해당 부분마다 따로 패킹을 딱 해서 이 100대를 만들 수 있는 수량으로 맞춰서 우리가 수출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건 컴플릿 넉다운이 되고, 그럼 만약에 타이어 100대를 만들 거니까 타이어는 400개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뭐 창문, 뭐 해서 앞창문 뭐 100개, 뒷창문 100개, 뭐 윈도우 뭐 이렇게 각 부분마다 다 나눠서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하면 그거는 CKD가 되겠고, 그렇죠. 완전 분해. 세미는 이거를 약간 모듈 형식으로 엔진 따로, 뭐 차체 위 뚜껑 따로, 뭐 그다음에 셰시 따로, 밑에 있는 엔진 부분 그런 거만 따로, 그래서 몇 개의 부품들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SKD가 되겠고, 지금 완성품 자동차 완성품 만드는 공장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SKD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다 협력 업체들한테 각각 부품을 다 이제 외주를 주고, 거기서 외주해서 물품을 가져오면 완성차 공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 분해해서 보냈어도 그거는 완성품이다. 네. 미조립 분해도 완성품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분해에서, 미조립 분해에서 또 중요한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자, 제 교재에 보시면 미조립 분해 물품, 그 다음에 뭐 포장, 취급, 운송, 편의상의 이유로 뭐 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놨죠. 그 다음에 조립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조립 방법. 나사, 너트, 볼트, 리베팅, 용접 등의 방법으로 조립 방법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추가 가공은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조립되거나 분해된 물품이 어떤 방식으로 조립하는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볼트로 조이든, 그렇죠? 뭐 못으로 박든, 아니면 그냥 결합을 시키든, 아니면 용접을 하든. 지금 말한 것들이 보면 단순 조립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 비용이 얼마 들지 않겠죠. 근데 용접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거 조립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 생산 조립 라인까지 갖춰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방법이든 복잡한 방법이든 어쨌든 그냥 완성품이 분해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단순 조립이다. 예. 조립의 방법, 뭐 비용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다 통틀어서 그냥 조립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조립이다. 하지만 이 조립 과정 이후에 또 추가 가공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완성품으로 봐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조립에 대한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립 후에 남는 어떤 부품품 같은 거, 그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100대를 우리가 다 분해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럼 100대에 들어갈 거 타이어 400개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타이어를 그냥 뭐 한 10,000개를 막 같이 보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타이어 보내려고 한 거지 자동차의 조립을 위해서 보낸 건 아니죠. 자동차 100개에 대한 이 수량만 빼고 나머지 뭐 9,600개는 타이어로 따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수량, 부품이든 어떤 이 조립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품이든 그런 것들을 다 그 완성품의 수량에 맞추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해당하는 완성품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 이후의 수량은 다 따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 가구 같은 거 뭐 조립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볼트나 너트 같은 거, 그다음에 공구 같은 거 따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어요.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로 들어있고 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용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냥 상관없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품목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수량이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따로 HS 코드를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 조립 후 남는 구성 부분은 별도로 분류하라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칙 이 가 부분, 자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 약간 완성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만 본질적인 특성을 따져서 그거에 부합하면 완성품으로 봐주는 어떤 그런 호의 용어를 좀 더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규정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칙이 가 부분까지 봤고요. 통칙이 나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